그래서 흔히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섭 학장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상위 0.1%의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박지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위 0.1%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20년 동안 광고회사나 VB 마케팅, 호텔 마케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 관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전문 강사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큰일입니다. 스피치가 너무 네. 좋으시고 저는 사투리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걱정인데 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컨텐츠 찍기 위해서 책을 읽고 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쓰시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좀 네. 다양하게 네, 사실 저는 20년 동안 호텔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드사에서 이제 VB 마케팅, 프리미엄 마케팅 팀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혹은 부자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사실 이 시대에 부자가 된다는 건 성공했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왠지 네. 아버지를 부를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TV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는 부자의 모습은 제대로 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을 겪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모습과 부자가 나쁜 모습을 또 닮아가려는 내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본 많은 부자들 중에서 이왕이면 멋진 부자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만났던 멋진 부자들을 이왕이면 우리가 부자를 꿈꿀 거라면 그럼 멋진 부자를 꿈꾸자라는 의미에서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카드사나 호텔에서 일하셨을 때 네네. VIP 대상으로 네, 마케팅을 많이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특이한 부자의 사례나 네, 그런 게 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건 이제 차차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제가 부자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요. 남의 말에 의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는 소기의 경읽기처럼 자기 말만 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기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은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공부하고 파악하고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는 부자들의 하는 행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초반부터 큰 통찰력을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러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나 습관에 대해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네, 네. 가장 큰 특징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였어요. 남이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즉 억지 춘향으로 하는 일에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체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부자들을 상대로 라이프 케어를 하면서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컨시어지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고객이 저희 쪽으로 여행을 디자인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호텔이나 뭐 항공사 관련해서 이제 일정을 짜드린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서비스 개념이었죠, 컨시어지가. 그런데 좀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나의 요구사항을 대충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대충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걸 원하고요.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얘기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는 점이었죠. 그 얘기는 결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자기 통찰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취향의 문제, 어떤 본인의 그 성찰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알고 그것을 명확하게 네. 표현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주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자, 호기심이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가 됐다는 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하신 뭐 아주 큰 업체는 아니지만 중견 업체, 꽤 알찬 중견 업체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회장님, 오늘의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무관심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관심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무관심한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봤더니 생각해보세요. 무관심한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있겠냐는 거죠. 결국 돈을 번다는 거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남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특히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팔던 아니면 큰 기업을 꾸려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던 결국은 똑같아요. 사람을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람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끊임없이 파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 관리를 하길래 그렇게 부를 이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수성가하셔서 일가를 이루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세요.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요? 그래서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려면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즉 현금 캐시플로우로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았죠. 그래서 그래도 요즘 카드 쓰니까 저 카드 회사 다니는데 카드가 있으니까 요즘 그런 거 잘 모르죠, 회장님 하고 제 변명 아닌 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요? 역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죠. 몇 개의 통장에 얼마 정도는 있겠지라고 정확하게 알지만 제가 그 회장님처럼 정확하게 주머니에, 수중에 혹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안 됐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필요하고 또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그런 머릿속에 그런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돈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돈이 잔고가 안 쌓이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과 재미있는 토크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들었죠. 그러면요, 회장님, 그래도 저는 뭐 모멘텀이 없었어요. 목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목돈 만들 기회가 없었네요. 라고 또 변명을 하니까 그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2개월을 하면은 120만 원의 원금이 있고 130만 원, 예를 들어서 130만 원 이자를 받아서 13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아까도 혼났으니까 그래도 30만 원은 수고했다는 나에게 쓰고 그래도 100만 원은 투자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저를 혼내시면서 그래서 또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 목돈을 만들 때는 130만 원에서 어떻게 해서든 150만 원을 만들어서 또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돈을 만들 때는 쓸공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큰 돈으로 만들 그런 관심이 온통 그쪽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의 목돈이 생기면 저는 쓸공리부터 했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근데 앞단에 말씀하셨던 답변이랑 뒷단에서 지금 지갑에 얼마 있는 줄 아냐, 통장에 얼마 있는 줄 아냐, 그것도 결국
돈에 얼마나 너가 관심을 가지고 있니? 네. 이런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릴까요? 네. 제가 만났던 VIP들의 VVIP 카드에 이용하시는 회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안 하시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안 하실까요? 보통 신용카드 다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게 한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할부가 없으세요. 일시불로 결제를 오. 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많으니까 일시불로 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시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할부라는 거는 사실, 외상이면 소도 큰 걸로 잡잖아요. 소도 네.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비 감각을 되게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시불로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말지, 뭐 대출하고 연 걸리듯이 뭐 12개월로 뭐 12개를 하면 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할부를 안 하게 되고, 할부를 하시게 되면 결국 포인트도 안 쌓여요. 네, 그래서 그게 무이자 할부라는 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네. 무이자 할부가 결국 소비를 더 부추기게 된다는 거. 네. 자, 두 번째는 연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연체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이 많은데 왜 연체를 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돈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언제 나가고 하는 그런 흐름을 꿰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깜빡 놓쳐가지고 뭐 공과금을 연체해서 돈이 10,000원이라도 더 나간다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즉 내가 얼마가 돈이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 카드 할부, 수수료 이런 걸 굉장히 아까워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부자들은 네.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소비를 하나요? 네네, 많이 네. 궁금하시죠? 네. 돈이 많으니까 뭐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우시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반대되는 소비 성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자들은 어떤 데 돈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뭐 명품? 명품이나 네. 뭐 꾸미는 거나 네, 이런 데 네. 많이 쓸 것 그렇죠. 같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근데 저희도 이제 VIP 행사를 할 때 굉장한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들은 과연 좀 명품을 휴가 볼까? 굉장히 궁금하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치장을 화려하게 한다거나 고가의 의류나 고가의 명품을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를 대상으로 항상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참고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를 가진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한 35일까요? 30억이요. 네.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되죠? 아, 한 네, 어느 네. 정도일까요? 네네. 그 부자에 대한 정의는 네. 사실 다양합니다. 부자는 뭐 내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네. 보통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정확한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가졌을 때 부자이냐를 정의를 내리게 되죠. 금융자산을 10억 가진 사람을 보통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요? 금융자산, 네. 즉 네. 아파트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10억 이상 맡겨놓으신 분들을 부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고 네, 금융자산. 그렇게 따지면 금융자산을 10억을 가지셨으면 부동산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그렇겠네요. 자산을 보유하고 네. 계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진짜 부자들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100억에서 300억은 가져야 부자다라고 스스로들은 생각을 한답니다. 사실 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커져서 뭐 어차피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뭐 200억이든 100억이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자, 앞으로 돈을 쓰시는데 줄여야 될 항목은, 줄이실 항목은 뭐가 있나요? 혹은 어떤 항목은 늘리고 싶으신가요?를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줄이고 싶은 항목은 명품, 소비재, 의류 구입.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줄이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뭘까요? 부분일까요? 외식비. 어. 의외죠.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외식비는 늘려하고 네. 오히려 명품 소비를 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은 건강이라든가 유기농 먹거리로 건강하게 가족들과 이제 같이 오래오래 시간을 누리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나 매식보다는 건강한 먹거리로, 유기농 먹거리로 만들어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 매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고가의 오븐이라든가 뭐 고가의 식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것도 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늘리고 싶어야겠다. 늘리고 싶은 대표적인 항목은 문화.
문화와 나의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경험. 사실 이제는 내가 뭘 소유했냐가 나를 설명해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다 아는 아파트 평수, 남들이 다 아는 백이랑의 차, 그거 갖는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비싸다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나한테 의미 있는 곳에서는 투자를 하시죠.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야는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쿠폰이라든가 이런 할인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들이 비싸다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 부자들이 소비에 대한 통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할인한다고 해서 사지 않아요. 부자들이 오히려 할인했을 때 많이 매출이 느는 거는 일반 품목들이 더 많이 늘게 되지, 이분들은 정말 필요한 거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구매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일한다고 해서 막 소비를 하거나 지갑이 막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리고 싶어 하는 거는 건강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를 뭐 여러 가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고 항상 생활 속에서 건강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하시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교육. 자, 이 부분은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줄이는 부분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남들 다 갖고 있는 명품 소비재, 의류 이런 거는 줄인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나의 소유가 나의 그런 지위나 재산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남들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이제 소비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작가님, 그러면은 그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건 뭐 성공한 사람들과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남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스스로 움직이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금융사의 PB분이 팀장님고 되게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저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속상하심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관리하는 정말 돈 많은 큰 손들이 계신데 평소에는 되게 좋으시대요. 식사도 잘 사주시고 동향도 이 업계 동향도 잘 물어보시고 해서 저는 나름 친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권하는 금융상품을 가입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서운했대요. 네. 아니 회장님, 제가 알아보고 나서 좋은 상품이라고 판단해서 권해드렸는데 왜 회장님 제가 PB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서운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뭐 서운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항상 많은 참고가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들은 팔랑귀가 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의 특징은 많은 차액을 바라지 않아요. 1억 천금을 바라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1억 천금에 대한 어떤 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세요. 그 1억 천금은 도박판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박꾼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그 큰 어떤 한 방을 노리니까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되게 막 재밌는 내용을 네. 많이 저희가 방출하고 네. 있는데 부자들과 대화할 때는 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부자들을 만났을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들은 일단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매너 있게 행동하시나 뭐지 하고 봤는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상대방과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혹은 어느 누구를 일 때문에 만났을 때 그분들을 극진하게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인정, 즉 칭찬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끝에 마무리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많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벌써 문자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만나서 어떤 게 즐거웠습니다. 문자를 항상 먼저 보내오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면이 있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선물.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던 게, 그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VIP들이 저희 쪽으로 컨시어지 데스크에 어떤 본인들의 요청사항을 주시는데, 그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있는 게 선물이었어요. 혹시 선물 많이 받으세요? 예,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많이 받으신다는 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많이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많이 안 주셔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고가의 선물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선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얼마나 감동합니까? 큰 거 아니어도요. 네, 오늘 네. 작가님 완전 뭐 부자들에 대한 정보로 네, 대방출을 해주셔서 네.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되신 거잖아요. 이미 부자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국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받는 게 부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네. 럭셔리의 기준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쓰는 거라면 사실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돈과 네.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자들에 관해서 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이 방송 보신 분들도 많이 따라 하시고 이렇게 습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컨텐츠에 없었던 네. 내용은 사실 작가님이 쓰신 상위 네. 0.1%의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네. 책 내용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부자를 얘기했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가치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독자분들이 어떤 삶에서 가치와 감동과 경험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가치들을 찾으셔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VIP를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오늘 수업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한번 또 네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